네, 오후장 브리핑해 봅니다. 오전장에 여러분들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11시 53분에 올려드린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노상 사진 4개 비교 분석하듯이 시장 에너지 분석한 거 11시 50분짜리입니다. 미결제가 2400개예요. 350이었고요. 355에서 죽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349.5까지 죽였어요. 오늘은 이때 251.5와 252는 상단, 그리고 247.5를 하단으로 잡아드렸어요. 이제는 250과 55의 중시가 252.5가 저항이 됐고, 거기서 5포인트가 한진폭입니다. 삼성전자가 1000원씩 움직일 때마다 5포인트가 변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한 2,500원 정도. 이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00원. 1등부터 4등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수치만 쭉 보세요. 그리고 이때 현물에서 5,400억 때렸고요. 선물은 2,900억, 금융투자도 1,400억, 오늘은 매도, 그리고 비차익 매도가 컸습니다. 4,800억. 그러니까 뭐 합치면 1조가 넘죠. 요 수치가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2시입니다. 2시. 그러니까 11시, 그러니까 12시 치고 2시간 동안 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나. 뭐 삼성전자는 뭐 거의 껌딱지, SK 하이닉스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마이너스 500원이 마이너스 800원. LG화학 11,000원. 근데 빨간 색깔이 조금 더 없어졌죠. 그 다음에 미결제 확정이 몇 개입니까? 오히려 1,400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2,500개였죠. 1,400개 미결제가. 그리고 이제 투자 에너지 한번 보시죠. 현물에서는 아까 5,000억 매도죠. 오늘 8,000억. 거의 뭐 잘하면 1조 때리겠네요. 선물은 3,900억. 3,900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도 7,900억.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도와 현물 매도하면 이거 상대적으로 잘 안 빠지죠. 뭐 합쳐서 2조면 이게 뭐 한 4, 50 마이너스 되더라도 뭐 이상할 거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기승전 삼성전자요. 그 특별 배당인지 뭔지 아는 거 배당. 오늘 만약에 저렇게 한 1조 5천억에 2조 때리면서 얘가 마이너스 2천원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마이너스 20을 더하고 선물은 마이너스 7에서 9포인트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푸대서 대박이 났을 텐데 오늘 기승전 삼성전자 안 빼요. 그래도 이제 매도로만 대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이제 장 끝날 때,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요거의 2배 되면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40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나잇 전략 세우죠. 선물 매도한 거 챙겨요. 그리고 다시 때려요. 여기서는 349.50이 대듭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얼마예요? 다음 목표는 이럴 때 한 30분봉을 한번 보세요. 30분봉. 30분봉에서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자리가 얼마예요? 247.5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대 하락폭 11월 20일 날 한번 엎어치기 했던 요 자리. 여기까지 빼면 오늘 하방 땡. 요렇게 잡겠습니다. 때리는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50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요 올라간 거의 반이 330
325와 330까지 요번에 죽이는 게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340도 안 깨고 350 중심으로 그냥 위아래 지그재그만 나오는지가 노상 삼성전자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나잇 전략은 계속 두세 개만 매도 오버나잇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콜보다는 아침에 콜 20%대 수익 챙기고, 오후장에는 그래도 풋 한 개, 지금 보세요. 오늘 340짜리가 아침에 얼마였나? 그리고 337점 1.0으로 바뀐 게 1.4입니다. 오늘은 풋에서만 수익이 납니다. 챙겨요. 1.4에. 그리고 이제 335로 이동해요. 1.11. 얘는 손절 단가 1.00 잡고요. 그 다음에 콜은 지금 360 사는 거는 아주 짧게 잡아요. 0.90. 여기서 반드시 돌려야 되니까 0.90도 깨요. 그럼 오버나잇은 357.5로 하는 겁니다. 이거 1.3이 한 1.1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짜리가 1.3 왔을 때 또 청산하십시오. 330. 그래서 요렇게 전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 세운 것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북방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 근데 한미사이언스 오늘 71,000원까지 왔어요. 오늘 50 기계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각자 50 내지 70% 물량 매도하시고요. 한미아품은 좀 냅둬봐요. 오늘은 상대적으로요. 얘는 38만원부터 만원 단위당 매도해 보시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팔린 거는 기계적으로 현대 로템을 가시든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시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면 오늘 빠지는 것 중에 눌림목 사이클이 있는 거, 요런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문자 보내드린 대로 KTIS라든지 뭐 또 동양철관이라든지 또 SOC 관련된 종목으로 이동해 보시죠.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방금 올려놓은 건데, 이제 12월물과 3월물의 오차. 이게 이제 3월물은 배당락 감안한 수치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배당락이 한 40포인트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락이. 그러니까 요번에 12월 30일이 납회일입니다. 요번 금년은 12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만기는 12월 10일이고요. 그러면 배당락하고서 3월물이 이제 지수하고 맞춰지는 거는 한 29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12월물은 이제 롤오버 할 건지 청산할 건지 이거 고민해야겠죠. 12월물을 3월물로 이동하느냐, 청산하고 가느냐. 9월물 때는 롤오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청산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산 에너지가 많을 거다. 요번에 12월물은 3월물로 롤오버 시키기보다는. 그러면 이 포지션이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쫙 매수했으면서 12월 매도한 거를 청산하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매도되면서 선물이 미결제가 줄어들겠죠. 롤오버 하면은 미결제가 줄질 않겠죠. 삼성전자 매수 12월물 매도가 그냥 3월물 매도로 바뀔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포인트 낮아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번에는 청산하고 배당락 이후에 다시 할 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얼마 샀어요? 4조 샀습니다. 수량이 얼마예요? 5만 개가 넘습니다. 현물에서는 7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샀갖고 종합주가 지수를 2270에서 2600이니까 한 400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엎어치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100이든 200이든 삼성전자 올린 거에 반 빼면요 6만 1000원까지 빼면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10포인트는 이거는 방향성 매매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 오른 거를 4등분해서 반까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요 총 규모가 얼마인가 봐요. 27만 개입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거예요. 9월물 전에 8월물 때는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31, 2만 개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만기 남겨놓고 거의 29만에서 청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은 4조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 비차익 부분이 엎어치기가 심할 수 있어요. 오늘 비차익이 저렇게 7, 8천원.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500원, 1000원에 1조가 쉽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청산 게임 들어가면. 그래서 삼성전자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자주 볼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380만 주 매도하네요.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요거 다운 한번 봐주세요. 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시죠? 제가 배당 안 받고 간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전략은 세워드렸잖아요. 배당 안 받겠다고. 가성비 없다. 배당 주가 2,000원 빠지면 배당 다 날라간다. 이미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지금 와서 또 이런 질문 하시면 어떡해요. 67,000원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끝내겠습니다. 배당 안 받습니다. 배당 받느니 현대백화점이나 삼성생명으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의 삼성그룹 주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요? 종목마다 다르죠. 삼성생명 주가 수준은 배당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배당 얼마 준다고. 그냥 삼성생명은 배당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버넌스로 그러니까 요번에 특별 배당하면 삼성생명이 많이 받잖아요. 삼성전자 8%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배당 개념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거버넌스로 저거 언제 10만원 넘어가나. 그리고 요번 목요일날이 얘는 D-Day 아닙니까? 목요일날. 악재 나오는 날 아니에요. 그날 떨어지면 더 사겠다고 아침에 얘기해드렸는데. 그 증시 스케줄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증시 스케줄 이벤트를 한번 보십시오. 요번 주 목요일날이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전에 하나생명 한번 두들겨 맞았고 그런 거는 악재 때 매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 그냥 찌글찌글 할 겁니다. 그러다가 저 재료 나온 다음에 저라면 그 이후에 땡깁니다. 그래서 요번 목요일날 요거 지나보세요. 거기에 대한 증시 스케줄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증시 스케줄 12월달 한번 다 훑어보시라고 12월 납회일까지 쫙 올려드렸어요. 가장 핵심은 12월 10일입니다. 여기가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동시만기. 그리고 12월 30일이 납회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벤트가 언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증시 스케줄로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라고
9월달 만기 때입니다. 이게 9월 10일 만기날 이때 어떤 현상이 나왔나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 매트리스로 지금 데이터하고 이때 데이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이것도 전체 시장을 읽는데 여러분들 어떤 직관을 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때 원달러는 얼마였냐면 1180원입니다. 70원 빠졌죠? 1170원은 지지해주고 1190원에선 저항이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비 원달러는 7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얼마나 강세가 됐는지. 그러면 이때 위엔화가 6.84가 6.5대입니다. 6.5. 유가는 이때 38불이고요. 지금 요 화면이 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수치 이렇게 했던 화면이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고, 이때 이제 상해 증시는 찌글찌글입니다. 바닥 따지기. 오늘하고 정반대죠. 오늘은 상해 증시가 3450 직전 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해 증시는 돌파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기승전 삼성전자. 그래서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환율과 삼성전자 위치. 그리고 이때 보시면 선물이 326 8월 13일날 고점 찍고 20일날 300일까지 급락했다가 만기일날 318 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요때 지금 수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9월물입니다. 9월물. 이제 9월물이 12월물로, 이때 9월물은 301과 3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이즈가요. 325와 301. 그러면 요번 상승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301까지 10월 30일까지 놓고 325에서 25포인트를 더 보냈어요. 350단까지요. 오늘 355를 구경한 겁니다. 여기 위아래 기껏 해봤자 25포인트 진폭을 50포인트 진폭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에너지죠. SK하이닉스와. 그런데 이때 시점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에너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6만전자입니다. 6만전자 6만원과 5만 5천원에서 5천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매매 규모 보세요. 매매 사이즈.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면 삼성전자 에너지가 어땠나 한번 보세요. 이때 만기 사이클로 400만 주, 200만 주, 500만 주 막 사주면서 롤오버를 시켰습니다. 이때 SK하이닉스는 거래 거의 개점 휴업입니다. 7만원 단. 이게 9월달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미결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이때 시점에 미결제 약정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보면 8월 달에 이제 30만이 찍은 적도 있죠. 미결제 규모가. 그러면서 만기일 며칠 남겨놓고 4일, 3, 4일 남겨놓고 28, 9만원 수치예요. 지금 27만이죠. 그리고 이제 청산 들어가는 거였어요. 7일날 16,000개, 8일날 58,000개, 9일날 74,000개, 당일날 14만 개 하면서 롤오버를 27만 개 시켰습니다. 12월말 롤오버 그 규모 보면 9월 10일 수준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한 지수는 50포인트 올렸는데 미결제 총량은 27만 개, 27만 개 지금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올려놓고 청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결제 약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올려놓고 청산시키지.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수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흐름 수치요. 이때는 삼성전자가 6만, 선물 325, 그 다음에 55,000원 하단, 300일 하단, 여기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선물 쪽 에너지는 매수로 계속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하고 선물 쪽은. 그런데 뭐가 틀렸나? 현물에서 모양이 달랐습니다. 현물에서 주구장창 매도했습니다. 최고로 8월 30일에는 하루에 1조 6천억을 때렸어요. 비차익도 매도 위주입니다. 비차익도 주구장창 비차익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이제 요 다시 12월물과 스프레드 수치 한번 보세요. 선물 쪽에서 4조, 현물 쪽에서는 7조 매수. 에너지가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미결제 어때요? 미결제요. 아까 27만 개, 그 10일날 12월물 넘어왔던 그날 미결제가 27만 개였죠. 지금 미결제 추이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많아봤자 28만 개, 또 27만원 살짝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빨간 색깔이 아니라 펄해요. 지수는 막 올리는데 미결제가 참 줄어듭니다. 여기서 확 느껴지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빨간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왔다, 빨간색 나왔다. 그런데 이제 거래 일수가 10일이면 얘가 제로가 됩니다. 27만 개가 이제 3, 4일 남겨놓고 3월물로 롤오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에 청산시키는 애들이 많냐, 롤오버 시키는 애들이 많냐? 느낌상으로는 이번에는 롤오버 잘 안 시킬 것 같아요. 청산시키면 그동안 이 누적분이 청산된다는 얘기입니다. 7조 중에 얼마 나올까? 비차익은 4조 중에 얼마 나올까? 이거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냥 매트릭스 이 에너지에서 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제 금요일날 드린 자료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드린 자료 보세요. 삼성전자 갖고 얘네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맥점이 어디예요? 중요한 맥점이 75% 능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75% 능선 한번 찾아와 보세요. 매트릭스가 어디 있냐? 매트릭스 찾아라. 이거 또 찾으려니까 또 없네. 야,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 그 26일 날 요게 요
요 엎어치기 들어간 날 24일에서 26일 69,000원에서 66,000원. 요번에 빨간 선 한번 보세요. 선물 340, 종합주가지수 2548. 이게 3월물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3월물 배당락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6,000원. 그래서 그 선을 빨간 줄로 3개 딱 거세요. 이거를 12월 10일 이후에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가 이제 연초 방향성을 줍니다. 그전에는 지그재그예요. 그리고 올린 에너지 때문에 잽잽으로 매도로만 대응하는 겁니다. 요 라인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런 바스켓에 이용 나갈 테니까 네이버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겠어요. 네이버 외에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현금화 되는 게, 저는 배당 안 받고, 왜냐면 배당은 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1,300원 준대요. 주가 그 사이에 5,000원 빼봐요. 배당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우선주 팔아갖고 오히려 그거보다 굉장히 나쁜 잡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량주에서 못 올라간 거버넌스 관련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생시장과 엮여있는 에너지를 9월 달에는 만기 때는 어땠고, 지금 이 빨간색 일변도의 이 7조가 이제 모래시계 엎어친 것 같이 연말까지 나오면, 반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럼 하루에 1조씩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12월 10일까. 거래일수 9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외국인이 7조 났어, 추세야. 이 파생을 아시는 분은 이게 이제 그대로 엎어치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어디까지 변동 주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미결제 약정 보면서 대응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악재는 뭐예요? 미결제 늘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죽이는데도 미결제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청산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50을 중심으로 360과 340 요렇게 박스 거놓고 현재 10일까지 나오다가 350이 저항이 되면 이 박스를 계속 내릴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뺄 수 있냐면 325와 335. 이게 추세 하락입니다. 추세 하락은 한 30포인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0포인트는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 선물 시장에서는요. 그거는 변동성으로 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시가상위 종목들 그리고 환율, 이때 이제 환율은 지금 1100원입니다. 저는 1100원 깨면 밑골이 달리고 1125원 가면 두들겨 맞고, 당분간 환율은 지그재그 지겨울 것 같아요. 위에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 한, 위에나가. 그런데 또 증시 일정 보면 이제 내일인가요? 증권사 이제 외자 허용해 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상해 증시가 생각보다 강해요. 오늘 상해 증시 한번 보세요. 상해 증시 아까보다는 좀 밀렸네. 윗골이 달리고 11포인트 오릅니다. 오늘 고점이 3456이니까 꽤 밀렸네요. 30포인트. 또 또 직전 고점에서 또 윗골이 달렸습니다. 상해 증시입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걸 뚫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3451 때 우리가 3250이었어요. 거기에서 200포인트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딴 거보다 뭐 하나 더 갖다 붙이면 LG 화학과 삼바 요렇게 얘가 만든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EM 지수 특히 11월 달에 엔트가 상장 중단되면서 나타난 현상 이게 블랙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쪽이나 홍콩 쪽에 EM ETF 하는 애들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삼성전자 역으로 이용했다라고까지 제가 연합TV에 가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해 증신 전 이건 주봉으로 보시면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해 증시 올라가는 거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원동력을 면세점주나 유통소비주나 이런 걸로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알리바바 죽이고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롱숏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그래서 EM ETF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 이 말뜻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EM을 왜 보내요? EM 지수를 왜 봅니까? 요번에 11월 2일날 엔트가 상해에 상장되는 날이었는데 알리바바 관련돼 갖고 어때요? 어떻습니까? 중단됐어요. 완전히 그런데 EM이 이때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46불이었습니다. 46불. 이게 50불까지 갔어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억 들어가면 6.8%가 알리바바 들어가고 6.6이 텐센트 들어가고 4%가 TSMC 들어가고 3.8이 삼성전자 들어가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 밑에 알리바바 보세요. 알리바바 11월 2일날 300이었어요. 얘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250 120선 또 깼어요. EM 지수의 편입 1등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EM은 급등이에요. 1, 2등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 밑에 단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딱 12월 2일부터 발동 거는 거 딱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레츠고 불렀던 자리입니다. 알리바바 저렇게 죽사 발랐는데 대만의 1등하고 우리 한국의 1등 삼성전자 딱 두 개만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 땡기고 삼성전자 죽여버리면요. 이게 이제 포지션이 청산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갔다 해서 알리바바 쇼 쳐버리고 삼성전자 롱 쳤어요. 이걸 청산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12월 달에. 그러면 알리바바 쇼 친 게 수익 챙기면서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땡기게 매도로 나가봐요.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래서 EM 지수나 그래서 상해 증시 올라가는 거는 우리하고 큰 연관보다는 유통 소비주로 연관을 갖고 그 다음에 금융주 연관 갖고 상해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 구성 성분 보세요. 1등이 공사은행, 귀태 모태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상해종합지수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쫙 한번 봐요. 대부분 다 은행주입니다. 공사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초상은행, 흥업은행, 그 나머지 이제 귀태 모태주, 그 빼갈 만드는, 그 다음에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평안보, 그 다음에 중국 석유화. 근데 그래프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내년도 목표입니다. 3,700. 6개월 후 목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250포인트를 그대로 한번 올린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3,575.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계속 지그재그인지 요걸 치고 나가는지는 누구한테 묻는다? 은행주한테 물어볼래요. 그리고 항생 그 H 주식은 따라오는 정도예요. 홍콩하고 비슷해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귀태 못해주 보세요. 그냥 옆으로 누웠어요. 상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위에 나죠. 1600에서 1800에서 그냥 박스에 지그재그 파동을 줍니다. 그 사이에 은행주 공상은행입니다. 7월달에 한번 급등시키고 그대로 원위치 시켰다가 다시 요새 올라간 게 요거예요. 은행주들 에너지. 여기도 대형화 전략 쓰는 거죠. 페트로 차이나는 별로예요. 그래도 바닥에서는 야금야금 올라요. 중금 평안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해종합지수 딱 느낌이 우리나라 뭐예요? 은행보험이에요. 은행보험. ESG. 금융주 대형화. 우리나라가 또 그런 감각으로 천을 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중국 증시 보면 은행주예요, 은행주.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자들이죠. 그럼 전략은 지수단 어때요? 지수단은 오른 거에 반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12월달. 그러니까 2270에서 그러니까 그냥 퉁쳐요. 2200 그러니까 400포인트 오른 거에 반은 얼마예요? 200포인트. 그럼 200포인트 그럼 상단 얼마예요? 2450. 연말 배당 나기 위해 거기까지 최대 열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아주 강한 거는 75% 능선. 그게 이제 선물 340.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2540, 삼성전자 64,5천원이라는 거. 61,000원까지 빠지면 이거는 그냥 엄청난 매도 에너지가 청산 에너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린 거에 반 털었다는 얘기예요. 비차익에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판단하겠고요. 그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이니 북방이니 오늘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들의 틈새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화장품 남았고 그 다음에 북방주 남았고 그 중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여러분들 50 내지 70% 때려갖고 못 간 거로 현대 엘리베이터로 가시든지 각각 또 상대 속도 전략을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팔아갖고 뭐 가라고 그랬어요? 개성공단 3인방 투기주 가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오늘 그쪽에서는 오늘 저쪽이 올라가네요. 인디에프라든지 뭐 좋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렇게 게릴라식 흐름으로 봅니다. 동방성기요? 동방성기는 전략자 드렸잖아요. 5,000원대 판 거 다시 껴놔라. 껴놓은 거는 다시 5,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년 4월 중에 어느 날 오나 보세요. 이제 가덕도 뭐 어떤 얘기들 막 나오고 또 그러니까 동방성기는 인맥으로 보면요. 이낙연 이분이 에너지가 세질 때 올라갑니다. 오늘은 정치 관련주에서는 이제 그 검찰총장께서 이제 직무정지 당하고 뭐 하니까 그쪽 관련주도 치고 올라가잖아요. 서염, 탑메탈 이런 거. 그러니까 동방성기는 언제 올라요?
이낙연, 이분 에너지 커질 때. 그래서 얘는 5,000원과 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 놓은 거는 거래량 보세요. 분석할 필요 없는 거래량입니다. 분석할 필요 없는 거래량이에요. 금액 딱 정해갖고 1억당에 매수하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500원 예측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으로 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하종가 쳐야 하락입니다. 이런 종목은 20-30% 빠져야 하락이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상한가 쳐야 좀 올라가는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변동성 감각을 이러한 3,000원짜리 저가에 10%는 보합이에요.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보합. 20% 30%가 움직이네. 그런 감각으로 보셔야지. 7% 10%가 빠졌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임디에프가 급등한대요. 그래서 나는 상한가 쳤나 했더니 10%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오늘도 보면 저기 윗꼬리만 달리고 윗꼬리 달렸다. 오히려 저는 윗꼬리 패턴이 더 이제 좀 발동 걸리나 보나? 오히려 이러한 세력주들 움직일 때는 반드시 윗꼬리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모처럼 거래량이 형성됐어요. 임디에프는. 이 거래량이 얼마만의 거래량입니까? 이만한 거래량이 나왔던 게 이제 언제예요? 요때네요. 2020년 6월 달에. 6월 달에 한 번 있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거래 늪에 있다가 오늘 모처럼 6월 달에 있던 거래량. 그럼 얘는 평균 거래량 얼마냐면 이 정도 거래량 나와야 돼요. 한 3천만 주에서 4천만 주. 그래서 얘는 임대표 사놓으신 분은 제가 선을 딱 그어드릴게요. 2,500원 오면 적합한 기세요. 이런 종목들은 2,000원 아래에서는 대응도 하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안 본다고 이미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짤 텐데 여러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번에 그래도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왜? 셀트리온을 잡아놓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합병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 전개되죠. 가성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거 셀트리온 제약 팔아서 잡주인 동방성기나 임디에프나 이런 저가주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두세 달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병 게임 끝나면 이제 땡칠 종목. 난 이런 세력주 못해. 우량주로 가시려면 어떤 거? 제가 요새 집중해 드리는 종목 있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저 120 밑에서 아주 옆으로 그냥 뜸들이고 있는 종목. 얘는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50% 이상 보여요. 5만원은 넘을 거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하고 나서 비율 나오고 나서는 땡이다. 오히려 깎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 빠진다.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KMW 외에는 안 합니다. KMW 요 종목 외에는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원익 IPS는 매도 사인 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판 거는 이제 오전장에 설명했듯이 IT 부품단 BH라든지 이런 걸로 이동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전략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폐기물도 요번 금년에 한번 저는 해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선 ENT가 그쪽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디프리 파동 남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하면 우리가 일단 대장으로 딱 느끼는 게 인선 ENT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인선 ENT 한번 보세요.
8월 달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121선까지 조정했어요. 그러면 오르고 떨어지게 반이 얼마예요? 12,000원과 9,000원에 10,000원과 11,000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나 보고 내년에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쪽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 KC 코트를 다시 뒤풀이 파동 눌림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취임식 하자마자 파리 협약에 딱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바닥 선수들이 이제 이쪽을 더 땡기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합니다. KC 코트를. 그래서 오히려 폐기물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것도 뒤풀이 파동 정도 그리고 13,000원과 15,000원을 최종 목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큰 게임 없어요. 이미 큰 게임은 5,000원, 6,000원대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다 그 종목마다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데 이게 뒤풀이 파동인지 순환인지 고가 저가의 진폭이 어떤 거 한 번도 안 해먹은 종목인지 새롭게 이미 했고 급락시켰다가 뒤풀이 파동인지 그 각각의 위치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우기술도 간단히 얘기해서 의미 있는 고점 26,000원 의미 있는 저점 19,000원. 지금 다우기술도 간단히 얘기해서 팔 사인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각도가 나오셨어요. 거래량이 늘었어요. 오히려 바닥은 의미있게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래 터지면서 한 24,000원과 26,000원대 때리지 지금은 그냥 들고 계시죠. 뜸들이는 구간이지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19,000원과 20,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냅두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장대 거래량 2만원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돼요. 9월 11일 같은 그때 거래량이 대충 얼마입니까? 500만 주. 오늘 18만 주입니다. 뭐 이런 거래량에서 뭘 분석하겠습니까? 18만 주에. 그래서 각각 연말 연초에는요. 제 느낌은 그냥 게릴라 전투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에 틈새 전략만 그리고 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끌개는 뭐 내년도에 4월달 선거 연결고리거나 정책 연결고리거나 아니면 IPO 연결고리거나 아니면 이 바닥 선수들이 머니게임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끌개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급입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하죠. 선물은 347.5 구경했나요? 그 금방까지 왔네요. 이제 하방은 다 청산하시고 마감 때 선물 또 두세 개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감까지 아까 이제 보세요. 357.5짜리가 내려왔죠. 이제 마감 때 얘를 사세요. 357.5와 그 다음에 풋은 또 챙기세요. 오늘은 풋 수익률이 제일 큽니다. 아침 대비해서 340이 거의 아침 대비해서 더블 났고요. 0.9, 1.0이 2.0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35를 오버나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위클리 샀거나 저기 외가는 아직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요번 주 말 정도에 어느 한쪽이든 포기하는 거예요. 위클리나 그 외가격 한 거는. 그래서 오늘은 기본 357.5와 335 요거를 5대5로 양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시 반 이후에 홈페이지 오면 또 복귀 자료들 올려놓을 거고요. 내일도 한국경제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아침에 또 브리핑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뵙죠.